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즈 1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진행자 강승환입니다. 사실 지금 오프닝이 저희가 웃음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또 새로운 목소리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예. 먼저 나서지 마세요. 제가 소개할 때까지 가만히 계셔주시면 돼요. 오랜만이라 근질근질거리는데. 아, 예. 네. 이번 녹음은 저도 3명이 진행할 텐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비드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입니다.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번 한 2달 동안은 계속해서 새로운 목소리 들려드릴 거라고. 이번에 또 새로운 녹음에 참여하신 새로운 목소리 김기혁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녹음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 그쵸. 옛날에 저희 전신이죠. 네, 예. 구구절절 때부터. 구구절절 때 활약을 했었다가 오랜만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네, 그 UFC에서 그 코너 맥그리거라는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선수가 항상 은퇴를 번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킹 이즈 백, 왕이 돌아왔다고. 아, 오늘 킹 이즈 백 같은 활약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뭣도 아닌 소리를 하네요, 정말. 예. 오늘 다원 씨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대신 아, 할 사람 한 명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가니까 또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들어오네요. 전 다원 씨가 오늘 녹음 참여 못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다원 씨가 녹음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예.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헛소리 할 사람 없겠구나 했는데, 여기 또 헛소리 하는 사람이 생겼네요. 아하, 이 헛소리로 들리는지 참. 네. 예,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헛소리를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스왈로스 14번째 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데, 제가 13번째 시간, 저번 주 주제 같은 경우는 슈퍼매치를 한번 다뤄봤어요. 예. 슬퍼매치가 될 뻔했던 슈퍼매치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슈퍼매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다비드 씨도 저희 이제 K리그에서는 수원 삼성을 제일 좋아하시고, 예. 예. 기혁 씨도 수원 삼성 팬이라고. 제가 초창기에 그 구구절절 활동했을 때는 상당히 네. 그 수원 팬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면서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할 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어떤 젊었을 때 그 열정, 아. 들끓음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누그러졌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수원이 요즘 못하니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할게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일단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씨 상당히 지금 말투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좀 긴장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편해요, 아주 지금. 상당히 편합니다. 뭐, 녹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망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편안함을 느끼는 기혁 씨와 함께 스왈로스 14번째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저희가 13번째 시간에는 슈퍼매치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즘 또 K리그가 뭐 슈퍼매치도 있고, 여러 뭐 동해안 더비도 있었고, 예, 정말 매주 뜨거운 그 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래 이번 주도 축구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K리그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슈퍼매치 라운드를 포함해서 최근에 있었던 11라운드까지를 봤을 때 이 50 논란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K리그에서 나왔던.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멤버가 또 축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상당히 워낙 이슈가 컸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14번째 주제는 한번 이 K리그 오심 그 경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오심과 관련된 내용은 뭐였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이 슈퍼매치와 네.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K리그 1 10라운드였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수원과 서울의 10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자, 서울이 후반 3대2로 뒤진 상황에서, 서울이 이제 김진아 선수가 볼을 몰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예. 이때 수원의 양상민 선수가 태클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프리킥을 선언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프리킥을 통해서 오스마르 선수가 이제 왼발 슈팅을 때렸는데 결국에 노동곤 골키퍼가 선방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고강민 선수의 멋진 슈팅으로 동점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돼서 보니까 이게 클린 태클이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에는 연맹에서 이게 클린한 태클이었다, 오심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정말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거든요. 이 부분이. 예, 왜냐면은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을 리그에서 2015년 이후에 이긴 적이 없었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한 6년 만에 거둔 승리가 될 수도 있었을 뿐더러 그 다음에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을 수 있었는데 예. 이런 좀 오심의 결과로 인해서 좀 아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오심이라고 인정을 했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슈퍼매치에서 거의 이길 분위기였는데 그죠? 놓치게 된 거 아니냐라는 팬들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저의 반응은 아니고요. 팬들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구나 2015년이라는 시간 제가 이 스왈로스의 전신 구구절절 했을 때 시작이 2016년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연도인데 이 경기에서 사실 3대1 됐을 때 저 난리 났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승환씨에도 전화도 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예.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 전화까지 했는데 어떻게 3대3이 됐고 그래도 이렇게 뭐 나중이라도 오심을 인정하는 모습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심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겠지만 말이죠. 네. 뭐 이게 명백하게 일단은 오심이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왈가왈부할 거는 없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일부 전문가들 예. 특히 이제 지금 히든 풋볼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제 이스타 이주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우스갯거리고 농담 같은 소리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공을 건드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파울에 대해서 예, 뭐 흔히 말하는 뭐 이제 농담이에요. 예, 예. 이주원 씨가 이제 뭐 공을 건드리고 아구창을 때리면은 그렇죠. 이게 파울이냐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상황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물론 상황은 많이 다른데 사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심판에 조금 판단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울의 장면이다라고 예. 해서 조금 애매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어쨌든 뭐 연맹에서 이거를 명백한 오심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수원 입장은 굉장히 아쉽게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상민 태클 과정에서 공을 먼저 건드린 건 맞는데 주심 입장에서는 그 추후 접촉을 통해서 파울이 이루어졌다. 조금 깊게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그때 당시는 한 것 맞아요.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서 양상민 태클로 볼을 빼낸 뒤에 선수를 걸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저는 봤거든요. 그렇죠. 그 자연스럽게 태클하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대로 발을 뻗은 상태에서 김진야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연맹에서 오심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그 당시에 VAR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게 이게 VAR 조건이 아니었죠. 그렇죠. VAR이 있다는 골, 그다음 PK, 직접 퇴장, 그다음에 제재 선수를 확인하는 이런 네 가지 경우에서 그렇죠. 이루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프리킥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정지된 상황이거든요. 정지된 상황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VAR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VAR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어쨌든 이번 첫 번째는 물론 끝이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뭐 편하게 흘러갔다. 예, 보자 뭐 여기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거 대신에 다음 오심인가 하는 장면이 더 아쉽습니다. 왜냐면 그쵸. 거기에는 VAR 보고 골 인정되지 않았죠. 네. 다비드 씨가 진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다음 이야기할 부분이 이게 11라운드였어요. 수원의 다음 경기였죠. 수원과 포항의 경기였는데 1대1로 맞서던 후반에 염기훈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어요. 예, 그리고 이 포항의 골키퍼인 강현무 선수와 김광석 선수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강현무 선수가 넘어졌죠. 예,
그런데 이 흘러나온 볼을 김민우 선수가 왼발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골이 선언을 처음에 됐습니다. 예. 하지만 그 뒤에 VAR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많이 뜨겁죠. 커뮤니티에서. 하이라이트 다시 봤는데, 하이라이트에서도 캐스터가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골, 인정되지 않았고, 거기서 그 리플레이 여러 번 봐도 되게 애매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러고 나서 7월 13일에 예.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브리핑을 거쳤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이것은 오심이 아니다. 정심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오프사이드냐? 사실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볼과 관련이 있던 김민우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쵸? 일단, 그 하이라이트로 봤을 때, 진짜 수비수보다 앞서 있었는지도 확인 못했는데, 그 브리핑에서 발이 수비수보다 앞섰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그 옵사이드 라인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믿는데, 네. 이제 그 시야 방해. 그쵸. 예, 그게 때문에. 쟁점이었죠. 네. 결국에는 그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김민 선수가 아니라 그 시야 방해에 해당되는 타가트 선수가 옵사이드였다라고 그 브리핑을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예. 예. 그거를 좀 귀혁 씨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 프로축구연맹 규칙에서 제3장의 경기에 관한 내용 중에 15조에 따르면 모든 경기는 피파 및 KFA의 경기 주치에 따라 실시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피파의 최신 공식 규정집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그 국제축구평의회라고 하죠. IFAB가 제정한 경기 주치 제11조의 오프사이드 관련 룰에 따르면 오프사이드의 위치는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 어느 부분이 상대팀의 마지막 두 번째 선수보다 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지금 타가트 선수가 경기 중계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브리핑을 통해서 선을 그은 화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최영준 선수보다는 확실히 앞서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심 입장에서도 다음 판독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오프사이드에 위치해 있던 타가트가 김민우의 슈팅 과정에서 강현무 골키퍼가 볼을 막는데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또 제11조 오프사이드 관련 룰에 해당 사항은 오프사이드의 위치에서 이동하거나 서 있는 선수가 상대의 길무리에 있으면서 볼을 향하여 움직이는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함으로써 상대 선수의 플레이나 볼에 도전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때 오프사이드 반칙이라고 명시해 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타가트가 김민우 슈팅 과정에서 강현무 골키퍼의 앞에 있었고 이것이 골키퍼가 그 세이브하는 영향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 슈팅 과정에서 타가트가 강현무 골키퍼의 세이브 동선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골키퍼의 시야에 관한 여부입니다. 그죠. 명백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차단하여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오프사이드 반칙이라고 규정집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현무 골키퍼의 바로 앞에 타가트가 있었고 이때 골키퍼의 시야가 상대 공격수에 일정 부분 방해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에서 현재 정심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귀혁 씨 누가 쫓아와요? 예? 왜 이렇게 급하게 이게 되게 오랜만에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좀 다원 씨랑 귀혁 씨가 캐릭터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굉장히 TMI에다가 그 허세 가득한 어떤 예. 그런 눈치 없는 캐릭터 예. 잘 잡으셨는데 지금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귀혁 씨 말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귀혁 씨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거를 글로 읽어도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 규정에 의하면 옵사이드 이 시야방해 옵사이드에 대한 쟁점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시야방해한 선수가 있었냐, 예. 두 번째는 이 시야방해한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냐라는 두 가지 쟁점이었고 예. 결국에 시야방해한 선수는 타가트 선수 그리고 타가트 선수가 강현무 선수의 시야를 가렸다라는 거에 의해서 옵사이드가 성립이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쉽게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근데 그게 또, 제 역할이죠. 예, 여기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siri.5r.kr 접속을 하셔서 쓴 기사가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거를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브리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예. 좀 애매하죠? 네, 그쵸. 왜냐면- 애매하다라는 게 좀 커서. 제가 봤을 때 시야 방해가 맞는데, 이제 골키퍼가, 그, 슈팅 할 때,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쵸. 그 세이브 과정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타가트 선수가 없었어도, 제 시간에 일어나서 선방을 할 수 하지 있었냐?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다비드 씨 말도 예. 틀린 말씀 아니에요. 이게 사실 가장 많이 대두되는 맞습니다. 의견이긴 네.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애초에 오프사이드라는 전제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발리슛을 때리기 직전에 타가트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고 그것이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하는 상태인데 그 슈팅 직전의 상황에서 김민호가 그 볼을 홈런을 때릴지 옆으로 빗나갈지 아니면 뭐 깔끔하게 이번처럼 성공을 시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전 상황을 보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이 오프사이드 반칙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는데 사실 지금 여론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직은 좀 오심이 심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여태껏 이어져 왔던 그 오심들에 대한 불신이 좀 쌓여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결국에는 근데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정말 다비드 씨도 말씀하셨지만 애매하게 의견이 좀 대립되는 이런 판정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심판의 그 어떤 의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맞습니다.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정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다. 예, 맞죠. 예,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브리핑이 거의 최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처음 있었죠. 그래서 사실 야 이거 오심 아니야? 라고 논란이 일었을 때 끝났어? 이렇게만 일관을 하면은 그 판정에 대한 잣대나 네, 기준이 그쵸. 없어졌는데 브리핑을 통해서 물론 오심을 인정하면서 결과가 바뀌어지진 않습니다만 어느 하나의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런 브리핑은 뭐 계속해서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애매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잖아요. 애매했기 때문에 심판이 이렇게 판단을 그쵸. 했다라는 어떤 근거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KFA가 계속해서 좋은 변화를 시도하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또 축협의 개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관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예. 또 다음 또 논란의 요소가 있어요. 바로 10라운드죠. 10라운드 상주와 전북 경기예요. 이 상황은 뭐였냐면 경기 막바지에 이제 상주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송범근 골키퍼가 공격 진영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주에서 볼을 끊어내고 문선민 선수가 센터서클 지역에서 내려와서 볼을 탈취해서 올라가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송범근 선수가 뒤에서 달려와서 이제 백태클을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클린 태클이었다. 공을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무방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이후에도 클린 태클이다. 예. 라고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주 벤치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항의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리플레이가 공개가 되고 나서도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어느 각도에서 볼 때는 이게 꼭 발이 먼저 공을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각도에서 보면은 이게 먼저 문선민 선수의 이 종아리 쪽을 발목 종아리 를 사이 건드려서 그리고 공을 건드린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예.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경기 종료에 이 리플레이가 공개가 되고 송범근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에다가 조금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맞습니다. 그 스토리를 올렸어요. 예. 내 발이 310 뭐 이런 식으로 예. 글을 올려서
사실 송병호 선수가 좀 가만히라도 있었으면은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그러면서 이 여론의 팬들의 이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화를 좀 돋구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북이 항상 문제였죠. 그 SNS 관련해서. 그렇죠. 김진수 선수의 우리가 한다니까도 좀 옛날이긴 네, 합니다만 문제가 됐었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단 이용 선수가 SNS에 그 과속 영상 그쵸. 올렸다가 사과한 적도 있고, 손준호 선수도 뭐 SNS에 무리를 빚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팀에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쵸.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문만 쓰고 그냥 가볍게 넘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또 예를 들어 손범근 선수는 사실 아직 젊은 선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게 팀의 그 고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까지 다 지금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분위기에 있어서 좀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지 네. 않았나 싶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송범근 선수가 그런 SNS 올린 거는 사실 문제긴 한데 저희의 그 이야기 포인트는 뭐 그거까지는 아니니까 예. 그걸 좀 넘어가서 이 그 어떤 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조금 진짜 좀 저도 영상을 봤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애매해요. 저는. 두 각도밖에 못 봤는데 네. 그 중계에서 나온 각도, 그 처음으로 나온 각도는 뒤에서 찍었던 건데 그 각도로 보면 그냥 퇴장인데 그 앞에서 보는 각도에서 살짝 공을 먼저 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다시 그러니까요. 봐도. 애매한데 사실 만약에 이게 송범근 선수가 백태클을 했다면 일단은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상황이 그쵸.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 VAR을 한번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VAR도 보지를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VOR이라는 그 비디오 판독실에서 항상 그 그죠. 경기장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볼에 건드린 그런 행위다. 태클이었다라고 간주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뭐 송범근 선수의 이 태클 역시 그냥 클린한 태클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라운드 역시 또 상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인천과 상주의 경기에서 이 전반 초반에 문선민 선수가 그 인천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윤구 선수와 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문선민 선수가 경합을 이기고 코너킥이 선언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오세훈 선수가 헤더 득점을 성공을 시키면서 상주가 1대0으로 앞서갔어요. 물론 경기는 1대1로 비겼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된 게 문선민 선수가 강윤구 선수를 이렇게 밀치는 장면처럼 나와서 맞습니다. 이게 어깨 싸움이 아니라 그냥 밀쳤으니까 이게 공격자 파울이 돼야 되지 않냐 예, 라는 부분인데 일단 어쨌든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VAR 대상이 아니었고 보기가 어려웠죠. 네. 네. 약간 슈퍼매치 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VAR을 못 보고 네. 판독하기 어렵죠. 그쵸. 근데 사실 부심은 조금 보기 좋은 위치에 예. 있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갑론을박이 좀 많았는데, 결국엔 문선민 선수의 이 행동이 파울이었다라는 거는 여론도 그렇고 크게 뭐 부정하지는 않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오심이 나온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이 오심이 나온 상황들을 다 보면은 뭐 서울 수원도 그렇고, 그리고 뭐 물론 이게 정확히 오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원 경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북 경기도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주, 상주 인천. 경기도 그렇고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상황마다 오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네.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오심에 대한 저희의 그 어떤 의견들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오심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VAR이 도입된 건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의 장면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네, 이거는 이제 네 장면 다 일단
그중에 두 장면을 VAR로 규칙상 그렇죠. 심판이 네, 확인 못하고 네, 맞아요. 하니까 이런 점도 있고 네 장면 다 되게 제가 봤을 때도 애매하다. 되게 애매해서 심판한테 뭐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되게 또 좀 다른 시각에서 좀 VAR 없어도 이거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아요. 뭐 저도 사실 상황 자체가 다 애매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글쎄요, 심판들이 좀 더 정확한 판정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만 따르지 사실 좀 보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죠. 그쵸. 예. 뭐 흔히 말하는 심판도 사람이다라는 그쵸. 건데 근데 진짜 뭐 브리핑에서도 봤지만 VAR을 봐서도 애매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예.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약간 복급하기 위해서 그 규칙 자체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네, 개선돼야 되죠. 그죠. 사실 뭐 서울 경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문선민 선수 경우도 그렇고 예. 이런 상황에서도 VAR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조금 있으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 오심이 5개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심판이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죠. 규칙상. 근데 또 그렇게 하면 경기 시간이 너무 맞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면은 VAR이 스스로 판정을 AI 할 수 있게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주관성이 아예 안 들어가서 기계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야 그쵸. 된다라고 뭐 옵사이드 생각할 것 같은데. 같은 상황. 그쵸. 옵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 옵사이드가 논란이 됐긴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 시야 방해와 관련된 거는 물론 옵사이드 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기계가 딱 판단해주면 예. 되지만 사실 시야 방해에 대한 옵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시야 방해를 했냐 안 했냐는 또 판단을 또 사람이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것도 참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물체든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참 애매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애매한 판정들이 계속 되고 있고 근데 어찌됐든 뭐 이런 결과들에도 팬들이 분노를 하는 거는 못 믿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기존의 어떤 과오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 뭐 100점 쭉 맞는 친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 뭐 공부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50점을 맞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네. 100점 맞는 친구, 50점 맞는 친구 똑같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어른들 보통의 생각이 50점 맞은 친구에 대해 더 혼을 내거든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 그쵸. 뭐 편견이라고 예. 하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논란이 예. 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뭐 규칙을 수정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근데 VAR의 도입 어떤 그 바운더리 영역을 좀 넓히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K리그 이야기를 해봤고 K리그에서 나왔던 이 오심들을 한번 저희가 리뷰 네. 리마인드를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기혁씨 참여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그 초반에도 느끼셨듯이 네. 많이 급했거든요, 사실. 계속 급해요 지금. 예. 네. 지금 상당히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네. 뭐 다음번에도 혹시 제 목소리가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또 언제든지 달려가는 그런 김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했던 기혁씨와 함께 예. 스왈로즈 14번째 시간도 오늘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항상 애매한 규정들이 있고 애매한 오심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정확한 것을 찾아내려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수반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